안녕하세요.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약사입니다. 아이의 키가 작아 고민인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 고려해 보게 되는 키 크는 방법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 키가 클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 또한 클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성주숙증과 키 성장에 관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시 염려되는 부작용 부분에 관해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 키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춰도 될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성장 호르몬과 관련해 지금까지 아이의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온 걱정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하나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아이 몸속의 생리적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서 투여한 성장 호르몬이 몸속에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사람 몸에서 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이 투여되는 동안 자신이 분비하는 성장 호르몬은 약간 억제가 됩니다. 그러나 몇 년씩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더라도 치료를 중단하면 자신의 원래 몸 상태로 돌아가 다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또 성장 호르몬이 몸에 축적되어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투여되면 양리작용이 지속되는 시간은 겨우 15분에서 20분에 불과하고 몸속에 들어온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 쌓이지 않고 완전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가끔 말단 비대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만나는데요. 아이의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원칙과 매일 주사하는 용량만 의사 지시대로 따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성장판이 닫힌 이후에 과량의 성장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말단 비대증이 올 수도 있지만 전문의가 성장판이 닫힌 아동에게 장기간 치료를 처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를 둘러볼 때 성장 호르몬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1958년 성장 호르몬이 치료에 처음 사용된 이래 2010년까지 세계적인 학술지 SCI에 발표된 성장 호르몬에 관한 연구 논문은 약 3만 편입니다. 그만큼 성장 호르몬 치료의 효과와 그 기전 부작용과 안정성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장기적인 결과나 부작용에 관해서도 약 50년에 걸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며 요즘 사용되는 성장 호르몬제에 관해서도 1985년 이후 약 26년간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제는 26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한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0명 중 1명꼴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미한 부작용들은 주사를 중단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성장 호르몬과 관련해 의학계에 보고된 경미한 부작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중단하면 사라집니다. 우선 근육통 및 관절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없어집니다. 주사 부위나 몸에 약간의 부종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나 발진은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쉽게 낫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긴다면 치료를 중지하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뇌압 증가로 인한 두통은 치료를 중지하면 바로 증상이 없어지고 주사 부위 세포 증식으로 인해 점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아주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퇴골단 탈구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뼈가 급성장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특수한 병력이 있는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쉽게 볼 수 없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및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 성장 호르몬은 이론적으로 인슐린 작용을 억제해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치료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당뇨병 가족력이 많거나 너무 비만한 아이, 터너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자궁 내 성장 지연 등 특수 상황인 아이는 원래 당뇨병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양 재발에 대해 본다면 종양을 제거한 지 1, 2년이 지난 후에도 종양이 재발하지 않았다면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도 종양이 재발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병의 경우 현재까지 성장 호르몬을 투여한 사람 중 세계적으로 50여 명이 백혈병에 걸렸지만 성장 호르몬 투여 집단과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집단의 백혈병 발병률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성장 호르몬을 맞았다고 해서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 및 FDA는 성장 호르몬 투여가 백혈병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성장 솔루션 박미정 소아과 교수의 저서 내용을 발췌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전문의와 상담 후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시작하게는 되겠지만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치료 과정 중 이와 같은 부작용 사례에 대한 궁금증, 염려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또 주사 치료에 대해 고민하고 알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약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